보통의 불안을 참고하여 현대사회의 능력주의에서 계속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덜 불안하게 살 수 있는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예수를 꼽습니다. 장 밥티스트 샤르댕은 1736년에 회복기 환자의 식사를 그렸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는 방에서 평범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서 보이지 않는 환자를 위해 달걀 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왜 샤르댕은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는 당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귀족들의 생활 양식이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토머스 존스는 평범한 나폴리의 지붕들 그리고 건물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로마의 신전이나 르네상스 교회의 현란한 매력이 아닌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만 무시당해온 광경을 우리 눈앞에 들어올려 그곳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고흐가 광부들과 살면서 묘사한 감자와 함께하는 저녁 만찬을 그렸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그들을 고흐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들의 노동과 삶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존경하고 존중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소개해드린 3명의 화가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양식,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터부시하고 잊고 있었던 우리의 생활 양식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소환해서 재발견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살면서 삶이 비극으로 끝나는 많은 사람들의 뉴스를 접합니다. 그러면서 공포심을 느낍니다. 아, 혹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에 그 사람들의 행한 행동을 반면 교사 삼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술에서 비극은 좀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소설에서 비극은 실패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효과적인 비극의 핵심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주인공은 윤리적 수준에서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좋은 자질과 더불어 어떤 약점, 예를 들어 지나친 자만심이나 격한 기질이나 충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기가 악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과실로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이야기들을 생각해보세요. 주인공이 악하거나 비극을 당할 만한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순간의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보셨나요? 로테라는 여자를 열렬하게 사랑하게 된 베르테르가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추파를 보내다 결국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권총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과정 속에 베르테르 안에 요동치는 감정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한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찌질함에 헛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비극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누군가의 실패가 얼마든지 나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저자는 인도합니다. 실패자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악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실수를 했거나 운이 없거나 좀 찌질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숭배하고 실패자들을 경멸하는 세속적인 관점을 꼬집으면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독자를 인도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실패한 사람들의 상황에 공감하게 됩니다. 또한 예술은 유머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자들과 세속적 풍조를 비꼬고 숨어있는 진실을 들춰냅니다.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조세핀의 성사입니다. 그의 대관식을 정말 위엄있고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길리의 그림은 그림 자체가 코믹북 같습니다. 그의 대관식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냅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낄낄거리고 웃도록 합니다. 풍자와 해악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그림으로 제임스 길레이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풍자와 해악이 단순히 농담이었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겠죠. 예술의 힘을 빌려서 당시의 최고 권력자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일으키죠. 한때 직장인들에게 핵공감을 받았던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약치기의 세상인데 그의 그림은 회사 생활의 애환을 정말 재미있는 해악으로 풀어내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회사에서 꼰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비꼬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우리의 슬픈 현실을 그려냅니다. 작가의 교묘한 솜씨 덕분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웃음을 터뜨리고 자신에 대한 씁쓸한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 나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편 그 그림을 보는 꼰대들은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그래도 조금은 반성하는 계기를 줍니다. 아니던가요? 아무튼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저자들이 그리는 해악의 무의식적인 목표는 유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런 식으로 조롱할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비판보다는 유머가 담긴 해악이 더 권력자들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예술활동에 많이 참여한 사람은 감정이입에 능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자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가치관에 물들고 맙니다. 매슈 아널드라는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는 예술을 삶의 비평으로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큰 공감을 합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소설 속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삶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갈등과 고뇌와 환희를 지나가면서 저자의 세계관 렌즈를 통과하게 되죠. 우리가 사는 세계의 표면에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소설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름발이의 못생긴 아이, 가난한 짐꾼, 은쟁반을 훔치다 걸린 도둑, 혹은 곱사등이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독자는 선사받게 됩니다. 적어도 소설을 읽는 동안만큼은 지금 현실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가 전복된 세상을 경험합니다. 세속적인 능력주의 세상에서 사는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불안합니다. 언제 뒤처지지 않을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실패하여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낙오자가 되진 않을까? 그래도 어렸을 때는 똑똑하다는 소리 제법 들었는데 왜 지금은 이래도 평범한 걸까? 좌절하면서 술 한잔 기울이시나요? 지칠 때는 가끔씩 비극적인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나은 나의 삶을 다시 끌어안고 일어나시길.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삶 속에 아름다움을 그려냈던 예술을 즐기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다양한 예술의 장르가 있죠. 드라마, 영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능력주의와는 다른 세계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아저씨를 추천합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낙오자와 실패자들이 어떻게 서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지 아주 압축적으로 그려놓은 드라마입니다. 나중에 나의 아저씨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즈덤TV는 행복해지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